애벌레 2마리가 바위에 앉아 있는데 그 곁으로 나비 1마리가 날아갔다. 저것 봤어? 한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에게 말했다. 그러자 다른 애벌레가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나비가 되는 데 있어 나를 절대 따라오지 못할 거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낭떠러지 끝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 또한 같은 나비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발 아래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30m 정도 아래로 떨어진 그녀는 나무에 묶여있는 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고 그 줄에 죽어라 매달렸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직 바닥까지는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위에 아무도 없나요? 그러자 구름이 걷히며 황금빛이 그녀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주 큰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다.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무런 질문 없이 내 말을 따르겠느냐? 무엇을 원하시죠? 그녀가 물었다. 밧줄을 놓거라.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말했다. 오랫동안 밧줄에 매달린 채로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거기 다른 사람은 없나요? 지금은 그저 밧줄에 매달려 있기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할 때이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디즈니 월드는 월트 디즈니가 사망한 후에야 완성됐다. 테마파크가 오픈한 직후 손님 하나가 디즈니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멋진 테마파크를 보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렇게 답했다. 그는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파크가 세워질 수 있던 거랍니다. 월트 디즈니는 내면의 마법사를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마법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원래 미국 일부 지역에 상영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랬다. 복잡한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오즈의 마법사는 일종의 도피의 수단이었다. 어떻게 이 클래식한 영화를 금지했던 것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검열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불순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걸까? 그 이유는 오즈의 마법사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내면의 힘에 대해 가르쳤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그 어떠한 정권도 필요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각각의 캐릭터는 여행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자신들에게 부족하다고 느낀다. 허수아비는 자신에게 뇌가 없다고 느끼고 겁쟁이 사자는 자신에게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양철 나무꾼은 자신에게 심장이 없다고 생각했고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건들은 그들로 하여금 내면의 힘을 이용하게 했고 결국 모든 것은 이미 그들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한 예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허수아비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허수아비는 자신의 뇌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녀를 무찌르는 전략을 고안해냈다.
또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녹슬자 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겁쟁이 사자는 영웅이 됨으로써 자신에게 늘 부족하다고 여겼던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근사한 메시지를 선사해 주는가. 위대함에 이르는 모든 도구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영화는 그들이 옐로우 브릭 로드를 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된다. 그들은 마법사의 조언과 지지를 얻기 위해 오즈의 나라에 가게 되지만 결국은 마법사 또한 인간에 불과하며 자신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법사는 그저 동기부여의 원천일 뿐이다. 마법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애초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그들의 내면에 존재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이 어떻게 마녀를 물리쳤는지 기억나는가? 날아다니는 원숭이는 또 어떻게 처치했는지 기억하는가? 마법사의 역할은 지혜, 힘, 지식을 찾아 길을 떠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존재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마법사는 모두가 갖고 있는 마법의 원천인 내면의 마법사에게로 그들을 이끌어준 것이다. 나는 이 내면의 마법사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내면의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즈의 마법사는 한 인간의 진실 탐구 추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도로시는 그저 집으로 가는 길, 자신이 편안함으로 느끼는 그곳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도로시에게 집은 조건 없는 사랑, 편안,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렇다. 그 누구도 될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내면의 마법사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이 내면의 마법사를 깨워보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이든 해보자. 그러면 내면의 힘이 활성화되면서 마법사는 깨어날 것이다.